70대 이후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만 걸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 손발이 자꾸 차갑고 힘이 없다. 여러분,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며 본 수많은 노년 환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혈관이 지쳐서 피가 원활히 돌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반복하는 식습관 때문에 혈관이 서서히 막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짠 음식, 기름진 음식, 단 음료, 늦은 밤 폭식, 그리고 물 부족과 음주 습관까지. 이 5가지가 쌓이면 혈관은 점점 지쳐갑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이 이 변화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손발이 붓고 머리가 무겁고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부모님이 혹은 본인이 최근 이런 경험을 했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드리는 내용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40년 의사 생활 동안 확인한 70대 이후 혈관을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최악의 식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왜 70대 이후 혈관이 약해지고 피가 돌지 않는다는 신호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손발이 차갑게 느껴진 적 있나요? 걷기만 해도 다리가 쉽게 붓거나 당긴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이런 작은 변화가 바로 혈관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피가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이 피가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며 우리 몸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피가 원활하게 돌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 구석구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건강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혈관이 점점 약해집니다. 혈관벽은 탄력을 잃고 점점 딱딱해집니다. 피가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고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피가 돌지 않는다는 표현의 실제 의미입니다. 젊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조금 짜게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혈관이 비교적 유연해서 버텨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혈관이 회복하는 힘이 떨어지고 작은 손상도 쉽게 누적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매일 하는 생활 습관이 직접적으로 혈관을 약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 단 음료 같은 것들이 피 속에 쌓입니다. 밤마다 늦게 먹거나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습관도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이런 습관이 몇 달, 몇 년 쌓이면 혈관은 점점 좁아집니다. 실제로 70대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당기네. 잠깐 움직였을 뿐인데 숨이 차네. 이런 변화가 단순히 나이 탓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혈관의 힘이 떨어진 신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노년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대부분이 병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생활 습관이 쌓여 나타난 경우였습니다. 즉, 지금의 작은 습관이 5년, 10년 뒤 혈관 건강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혈관은 단순한 관이 아닙니다. 피가 잘 돌면 손발이 따뜻하고 머리가 맑고 몸 전체가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피가 돌지 않으면 손발이 차갑고 어지럽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곧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피가 돌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기능이 무너지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혈관은 한번 막히면 회복하기 어렵지만 미리 지키면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습관이 혈관을 무너뜨리는지 하나씩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혈관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실감하기 어렵지만 음식은 바로 혈관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그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먼저 나트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집니다. 몸은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을 끌어들입니다. 그 결과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벽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벽은 점점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유연해서 버티지만 노년기에는 곧바로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손발이 붓거나 쉽게 피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화지방입니다. 삼겹살, 튀김, 햄, 소시지 같은 음식에는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이 기름기가 혈액 속에 오래 머물면서 혈관벽에 들러붙습니다. 마치 깨끗한 수도관에 기름때가 쌓이듯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당분입니다. 탄산음료, 과자, 케이크 같은 음식은 먹을 때는 즐겁습니다. 하지만 당분은 혈액 속에 들어가면서 세포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혈관 벽을 자극해 점점 손상시키는 겁니다. 게다가 당분이 많으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지방이 쉽게 쌓입니다. 결국 당분도 혈관을 좁히고 무겁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이런 음식을 먹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사 기능이 활발해서 금세 태우고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다릅니다. 세포가 회복하는 속도가 늦고 대사가 떨어져 그대로 쌓입니다. 한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고기를 즐기고 단 음료를 자주 마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70대가 되자 손발이 자주 저리고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검사해 보니 혈관이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주는 건 분명합니다. 혈관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식습관이 오랜 세월 쌓여서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짠 음식은 줄이고 기름진 음식은 조리법을 바꾸고 단 음료는 물이나 차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혈관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많은 식습관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부터 짚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짠 음식 위주의 식사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젓갈, 김치, 라면 같은 짭짤한 음식입니다. 밥상에 김치가 없으면 밥맛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70대 이후에는 혈관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나트륨이 혈액 속에 과도하게 쌓입니다. 몸은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을 더 끌어들이고 피가 끈적해집니다. 그 결과 혈관벽이 늘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벽은 점점 약해집니다. 탄력이 줄어들고 작은 손상도 쉽게 생깁니다. 결국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원활히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발이 자주 붓거나 머리가 무겁고 피로가 쉽게 찾아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이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젊었을 때는 짜게 먹어도 몸이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노년기에는 회복력이 떨어져 그대로 누적됩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김치 한 접시, 라면 한 그릇이 쌓여 큰 부담이 됩니다. 한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분은 매 끼니마다 젓갈과 김치를 꼭 드셨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괜찮아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손발이 자주 붓고 두통이 잦아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관이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그제야 식습관의 무서움을 깨달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김치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밥상에서 김치를 빼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짠 정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치를 담글 때 소금을 줄이고 젓갈 사용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는 소금 대신 다시마, 멸치, 버섯 같은 재료로 맛을 내야 합니다. 라면을 먹을 때는 스프를 절반만 넣거나 국물을 다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젓갈 대신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곁들이면 입맛도 살리고 혈관에도 좋습니다. 사실 입맛은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먹는 게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만 노력하면 혀가 새로운 맛에 적응합니다. 그 후에는 오히려 짠 음식을 먹으면 목이 마르고 불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짠 음식은 나트륨을 과도하게 쌓이게 하고 혈관에 압력을 줍니다. 70대 이후에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조리법을 바꾸고 입맛을 조절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짠 음식만이 아닙니다. 기름진 음식과 가공육도 혈관을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삼겹살, 튀김,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입니다. 맛있고 든든해서 자주 찾게 되지만 문제는 이 음식들이 혈관에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삼겹살이나 튀김은 기름기가 많습니다. 이 기름기가 몸속에 들어오면 바로 에너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혈액 속에 남게 됩니다. 혈액이 기름으로 가득 차면 마치 하수관에 기름때가 끼듯이 혈관 벽에 들러붙습니다. 그 결과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피가 원활히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이 음식들은 기름뿐 아니라 나트륨과 방부제까지 들어 있습니다. 짠맛과 기름이 함께 작용하면서 혈관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또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탓에 불필요한 첨가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이런 음식을 먹어도 몸이 금세 회복했습니다. 대사 기능이 활발해서 기름기를 잘 태워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사 속도가 느려져서 기름기와 불필요한 성분이 몸속에 그대로 쌓입니다.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피가 잘 돌지 않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까지 매주 고기를 구워 드시던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기를 좋아해도 건강검진에서 늘 괜찮았다라며 자신감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자 자주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해 보니 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기름기가 결국 눈에 보이는 문제로 드러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름기가 많은 부위는 줄이고 살코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로 바꾸면 혈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튀김 대신 찌거나 굽는 조리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혈관이 받는 부담이 달라집니다.
셋째, 햄과 소시지는 가급적 줄이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맛은 금세 적응합니다. 몇 주만 지나면 오히려 기름지고 짠 음식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가볍고 담백한 음식이 훨씬 맛있게 느껴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겹살, 튀김, 햄, 소시지 같은 기름진 음식과 가공육은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혈액 속에 기름이 쌓이고 혈관벽이 좁아지며 피가 잘 돌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나 살코기 위주의 식사, 기름을 줄이는 조리법, 신선한 재료로 바꾸는 실천만으로도 혈관 건강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 이 두 가지가 함께 쌓이면 혈관은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달콤한 음료와 과도한 당 섭취도 혈관을 무겁게 만드는 큰 원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달콤한 음료를 자주 드시나요? 탄산음료, 빵, 과자, 케이크 같은 음식은 먹을 때는 즐겁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이 쌓이면 혈관은 큰 부담을 받습니다. 특히 탄산음료는 한 컵만 마셔도 당분이 과하게 들어갑니다. 빵과 과자도 겉보기엔 가벼워 보여도 사실은 당분 폭탄입니다. 이 당분은 혈액 속에 들어가면서 세포를 자극합니다. 그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분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당 조절 능력이 약해지고 지방이 더 쉽게 쌓입니다. 혈관은 점점 무겁고 끈적한 상태로 변해갑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음식을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사 기능이 활발해서 금세 태워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대사가 느려져 당분이 몸에 오래 남습니다. 한번 올라간 혈당이 쉽게 내려가지 않고 그만큼 혈관이 오랫동안 자극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느 70대 어르신은 하루에 탄산음료를 한 캔씩 드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손발이 저리고 피로가 심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달콤한 습관이 결국 몸 전체에 영향을 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단맛을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건강하게 단맛을 즐기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 허브차 같은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과자 대신 과일을 적당히 즐기면 훨씬 안전합니다. 과일은 당분이 있지만 섬유질과 함께 들어있어 혈관에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단맛이 당길 때는 꿀 한 숟가락이나 고구마처럼 자연식품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넷째, 빵을 먹을 때는 흰빵 대신 통곡물빵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음식을 줄이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맛은 금세 적응합니다. 몇 주만 조절하면 오히려 달콤한 음료가 너무 자극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때부터는 자연스러운 단맛이 훨씬 맛있게 다가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탄산음료, 빵, 과자 같은 음식은 순간의 즐거움은 주지만 혈관에는 큰 부담을 줍니다. 혈관벽에 염증을 만들고 지방을 쌓이게 해서 결국 피가 잘 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음료를 물로 바꾸고 과일이나 통곡물을 선택하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혈관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 달콤한 음식, 이 세 가지가 함께 쌓이면 혈관은 빠르게 약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늦은 밤 폭식도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여러분, 혹시 늦은 밤 배가 고프다고 갑자기 많이 드신 적 있나요? 또는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과하게 드시거나 하루 세 끼가 들쭉날쭉한 적 있나요?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혈관은 큰 부담을 받습니다. 특히 밤마다 과식하는 습관은 매우 위험합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이 느려집니다. 낮에 먹은 음식은 에너지로 쓰이지만 밤에 먹은 음식은 대부분 지방으로 쌓입니다. 게다가 폭식으로 한꺼번에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혈당과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 순간 혈관은 큰 압력을 받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혈관은 점점 지쳐갑니다. 밤마다 쌓인 부담은 결국 아침에 피로, 두통, 손발 저림 같은 신호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몰아서 먹거나 하루는 세 끼를 먹고 또 하루는 두 끼만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몸은 언제 음식을 받아야 할지 혼란에 빠집니다. 혈당은 크게 오르락내리락하고 혈압도 불안정해집니다. 혈관은 이 변화를 버티기 위해 계속 압박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70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아침은 귀찮아서 거르고 점심에 몰아서 먹으니까 속이 불편하다. 밤에 출출해서 먹고 자면 다음 날 더 피곤하다. 이런 경험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혈관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평생 늦게 주무시고 밤마다 과식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몇 년이 지나자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손발이 자주 붓기 시작했습니다. 검사해 보니 혈관이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늦은 밤 폭식과 불규칙한 식사가 혈관 건강을 갉아먹은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저녁은 가능한 한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간에는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밤 늦게 출출할 때는 과식 대신 따뜻한 물이나 과일 한 조각으로 대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식사 시간을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비슷한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이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처음에는 규칙적인 식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해도 몸이 금세 적응합니다. 규칙적으로 먹으면 아침이 상쾌해지고 낮에도 피로가 덜합니다. 무엇보다 혈관이 안정되면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마다 폭식하는 습관은 혈관에 큰 압력을 주고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과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녁을 가볍게 하고 밤에 출출할 때는 대체 음식을 선택하고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만으로도 혈관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 단 음식,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까지. 이런 습관들이 함께 쌓이면 혈관은 빠르게 지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과 과도한 음주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챙기지 않으면 금세 부족해집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피가 끈적해집니다. 끈적해진 피는 혈관을 원활히 흐르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손발이 차갑고 쉽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고 오래 가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갈증 신호를 잘 보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이 신호가 둔해집니다. 마시고 싶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도 사실은 몸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낄 때만 마시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큰 문제는 술입니다. 한두 잔은 괜찮겠지 하며 습관처럼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술은 혈관벽을 직접 자극합니다. 혈관벽이 점점 약해지고 피가 잘 돌지 않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술을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젊었을 때보다 훨씬 오래 몸에 남습니다. 그만큼 혈관에 부담을 크게 주게 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전에는 소주 반 병은 거뜬했는데 요즘은 한두 잔만 마셔도 얼굴이 달아오른다. 이 변화는 단순히 체력이 줄어서가 아니라 몸이 해독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저녁마다 술을 마시는 생활을 수십 년 동안 이어오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손발이 자주 저리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혈관 건강이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습관을 바꾸지 않은 결과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하루 6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나눠 마셔야 합니다. 둘째,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 허브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술은 가능한 줄이고 꼭 마셔야 한다면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술을 마신 날에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보충해 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물을 억지로 마시는 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오히려 물을 안 마시면 목이 마른 듯 허전해집니다. 몸이 점점 맑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며 머리도 개운해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은 쉽게 지칩니다. 술은 혈관벽을 자극해 회복을 늦춥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물을 챙기고 술을 줄이는 습관만으로도 혈관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 단 음식, 불규칙한 식사, 그리고 물 부족과 과도한 음주. 이 5가지 습관이 함께 쌓이면 혈관은 점점 무너집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금부터 고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한 혈관을 오래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생활 지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혈관을 무너뜨리는 5가지 식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 달콤한 음식, 늦은 밤 폭식, 그리고 물 부족과 과도한 음주. 이 습관들이 쌓이면 혈관은 점점 지쳐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부터 고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짠 음식을 줄이는 습관입니다. 국물은 남기고 김치와 젓갈은 조금만 덜어 먹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처음엔 밍밍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혀가 금세 적응합니다. 둘째, 기름기를 줄이는 습관입니다. 삼겹살 대신 살코기를 선택하고 튀김 대신 찌거나 굽는 방식을 쓰면 훨씬 안전합니다.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줄이고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단 음식을 조절하는 습관입니다.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차를 마시고 과자 대신 제철 과일을 선택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빵을 먹을 때는 흰빵 대신 통곡물빵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규칙적인 식사 습관입니다. 아침을 거르지 말고 세 끼를 비슷한 시간대에 챙겨야 합니다. 저녁은 가볍게, 밤에는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혈관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갈증이 없어도 하루에 68잔 정도를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맑은 물을 선택하면 혈액이 맑아지고 피가 원활하게 돕니다. 여섯째, 술을 줄이는 습관입니다. 한두 잔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나이가 들면 해독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가능하다면 줄이고 꼭 마셔야 한다면 한두 잔 이내로 멈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몸은 확실히 변합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가 덜해집니다. 무엇보다 혈관이 편안해지면서 활력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혈관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노년에도 스스로 걷고 웃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내 나이에 이제 바꿔도 늦지 않았을까?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습관을 바꾸면 혈관은 다시 힘을 되찾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짠 음식 줄이기, 기름진 음식 줄이기, 단 음식 조절하기, 규칙적인 식사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고 술을 줄이는 것. 이 6가지만 실천해도 혈관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혈관은 지킬 수 있고 노년은 활기차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지금의 습관이 앞으로 10년, 20년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혈관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도 웃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됐다면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